목민심서 2전 6조 제1조 속리. 수리는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고 자주 불러도 안 되며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여 백성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대초는 이렇게 말했다. 일 맡긴 사람을 영이 혹 너무 믿고 부리게 되면 그는 망령되이 뽐내며 모두가 나에게 달려있으니 내가 나에게 돈 약간만 주면 나는 내 일을 반드시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 아전의 구렁 같은 뱃속이 채 불러지기도 전에 영이 악하다는 소문이 이미 퍼지게 될 것이다. 매양 보면 우매한 수령은 반드시 수리를 신복으로 알고 밤중에 몰래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는데 아전이 수령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전세를 농간하고 창곡을 마음대로 다루어서 그 남은 것을 차지하고 옥송을 흥정하여 그 뇌물을 취하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결과로는 수령이 이를 먹으면 아전은 일백을 몰래 먹게 되는데 팽죄가 선포됨에 오직 수령만이 당할 뿐이니 또한 슬픈 노릇이 아닌가. 아전이 참말할 때에는 흰옷에 배로 만든 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체로 참말을 받을 때 수령은 조관을 착용하는데 아전들이 어떻게 흰옷에 배로 만든 띠를 착용하고 관정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지금 중앙관서에 참말하는 서리들은 모두 홍단령을 착용하는데 법이 본래 그렇다. 오직 상중에서 기복한 자만은 묵립과 묵대를 착용하도록 허락한다. 아전들의 잔치놀이는 백성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니 엄중히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감히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관리가 기생을 끼고 모여서 술을 마시면 본래 형률이 있다. 요즘 보면 수령이 된 자는 아전의 잔치놀이를 방임하여 산에 오르기도 하고 물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노래와 춤으로 만판 즐기게 두는데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 원수처럼 미워한다. 잔치놀이는 아전이 하고 원망은 수령이 받을 것이니 역시 망령된 짓이 아닐까. 엄중히 금해야 한다. 혹 나라는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들고 봄날씨 따스하거나 가을 하늘 청명한데 관부에 할 일이 없을 때에 한번 놀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밥과 채소만을 준비해 가지고 산에 오르거나 물가에 가거나 해서 소박한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청에서 매질하는 일도 역시 엄금해야 한다. 소리, 노예들 사이에 사사로이 서로 계칙하는 것을 이루다 금할 필요는 없으나 매로 10대 이상 때리는 일은 품위한 후에 행하게 해야 한다. 대체로 하민으로서 관에 예속된 자가 아니면 은민이거나 촌민이거나를 막론하고 한 대의 매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리 약속을 하여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전이 간사한 짓을 하는 데는 사가 주모자가 되니 아전의 간사한 짓을 막으려면 그 사를 혼내야 하고 아전의 간사한 짓을 들추려면 그 사를 캐물어야 한다. 사란 서객이다. 창고 곡식이 농간을 당하여 뒤죽박죽이 되었어도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사요. 전세가 도둑을 당하여 여기저기 숨기어졌어도 그 숫자를 아는 자는 역시 사이다.
아전은 본래 추솔해서 그 대체만을 알 뿐인데 산은 정밀해서 그 미세한 조목가지를 구분한다. 수령된 사람은 먼저 강직한 위엄으로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놓고 다시 딴 방법으로 간사한 정상을 캐물은 뒤에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예측하지도 않던 간계를 쓴 구멍이 때때로 드러날 것이다. 이전 6조 제2조 어중.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신의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충성스러우면서 청렴할 수 있다면 이에 부하를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상체가 응성지현으로 있을 때 호문정이 그곳을 지나다가 찾아보기 위하여 그의 문에 들어가 보니 이졸들이 뜰 아래에 서 있는데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았다 하니 아마 그 위엄과 신의가 평소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리라. 설경허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털끝만큼이라도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다면 남들이 반드시 엿보아 알게 된다. 내가 일찍이 한 주조를 부렸는데 그가 제법 민첩함으로 약간 자주 부렸더니 하인들이 곧 그를 중하게 여겨 붙쫓는 뜻을 가지기에 나는 드디어 그를 내쫓고 말았다.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보고 관직에 있는 자는 마땅히 공명정대해야 하며 털끝만큼이라도 치우친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운곡정효에 이렇게 말했다. 이졸이 관과 민 사이에 있는 것은 마치 담이 상하초를 막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 병폐를 힘껏 제거하여 관과 민의 사이를 툭 틔워서 가린 것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졸도 대부분 가난하여 남보다 고생하는 자들이므로 절박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정상이 매우 불쌍하니 반드시 그들의 사정에 마음을 써서 그들도 사람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옳다. 군교는 무인으로 사나운 무리들이니 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 대체로 읍내 사람 중에 배우지 못하여 글도 모르고 사나워서 가르칠 수도 없는 자는 반드시 군교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생을 끼고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직분으로 사람을 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생리로 삼는다. 그 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관으로 곧 천총, 파총과 같은 따위요. 둘째는 군관으로 곧 병방장무 따위요. 셋째는 포교로 곧 토포도장 따위다. 장관은 부유한 백성을 침노하는데 조금이라도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 초관이나 기패관을 시켜서 몹시 괴롭게 한다. 피하는 자에게 보내서 뇌물을 바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입번을 독촉하여 농사지을 시기를 빼앗기도 한다. 모두 수령이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군관은 혹 차사가 되면 좋은 벼슬이나 얻은 듯이 신이 나서 민가를 위협하여 뇌물을 토색질하고 예체를 징수하니 무릇 장차가 이르는 곳에는 술을 거르고 국수를 삶고 닭을 죽이고 돼지를 잡는다. 수령은 이런 폐단을 알아서 역적을 체포하는 일 외에는 경솔하게 장차를 내보내지 않아야 한다. 매양 보면 수령 중에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자는 무릇 세국을 징수하려면 명령을 발포하는 벽두부터 장차를 먼저 내보내는데 그것을 검독이라 이름한다.
그들은 송아지를 끌어내거나 솥을 떼어오거나 늙은이를 묶어 오거나 할머니에게 손질하거나 하므로 무릇 검독이 지나가는 곳에는 짝문이 쓰러지고 마을이 쓸쓸하게 된다. 차라리 쇠국을 징수하는 실적이 부진함으로써 마침내 하고를 받을지언정 호랑이를 풀어놓아 사람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악을 쌓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말해서 포도군과는 중앙이나 지방이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큰 도둑이다. 그는 도둑질하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그 작물을 나누어 먹고 마음대로 도둑질하게 하는 한편 따라서 도둑질 방법을 일러준다. 그리고 수령이 도둑을 잡으려 하면 먼저 비밀을 누설하여 멀리 도망치게 하고 수령이 도둑을 죽이려 하면 슬며시 옥조를 시켜서 고의로 놓치게 한다. 그들의 갖은 죄악은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감찰이 을에 이 사람에게 맡겨지는데 이 사람은 도둑을 풀어 저자에 들여보내서 물건을 훔치게 한다. 상인들은 그것을 알아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므로 쌀을 움켜가고 솜을 훔쳐가더라도 누구도 감히 따지지 못한다. 그래서 물품이 모여들지 않고 무역의 길도 끊어지고 만다. 그들을 엄중히 단속하는 방법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수령된 사람은 이런 폐단을 알아서 별도의 방법으로 염탐하여 범행한 자를 잡아 무서운 곤장으로 엄하게 징벌해서 혼을 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폐해가 다소 없어질 것이다. 문졸은 옛날의 조례라는 것이니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자들이다. 문졸을 일수라고도 하고 사령이라고도 하며 혹은 나장이라고도 한다. 이 자들은 본래 떠돌이로 근거지가 없는 무리들이다. 혹 광대 출신도 있고 혹은 괴뢰 출신도 있으므로 가장 천하여 교화시키기 어려운 백성이다. 그들이 가진 권세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 혼권, 둘째, 장권, 셋째, 옥권, 넷째, 저권, 다섯째, 포권이다. 이 5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이리처럼 무서워한다. 수령된 자가 그들이 포악한 짓을 하도록 놓아두면 백성은 곤궁하게 될 것이다. 혼권이란 것은 백성이 소장을 가지고 관문에 이르면 소장이 이속들에 관계될 경우는 그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여러 날을 배회하다가 품만 잃게 되고 필경에는 흐느껴 울면서 돌아간다. 수령은 미리 약속하기를 3번, 5번 거듭거듭 타일러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치 저희 어미집에 들어오듯 관문에 들어오도록 하여야만 진정한 백성의 수령인 것이다. 그래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가장 엄한 형벌로 처단해야 한다. 장권이란 것은 수령의 노여움이 엄한데도 매를 오히려 가볍게 때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뇌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수령이 원래 아무런 말이 없는데도 매를 갑자기 맹렬하게 때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뇌물을 받고 가볍게 때리는 경우에는 웃으며 용서해 주어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원한 때문에 맹렬하게 때릴 경우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니 급히 영을 내려 가볍게 때리도록 하고 가만히 숨은 사정을 캐서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옥권이란 것은 형틀을 벗겨주는 일이니 자세한 것은 형전조에 있다.
저권이란 것은 가장 민폐가 되는 것이다. 나라의 법전에 관둔전은 대읍의 경우 20결, 중읍의 경우 16결, 소읍의 경우 12결인데 이는 본래 문졸들의 급료이다. 그런데 세상의 도의가 날로 퇴폐해지자 수령이 이것을 먹고 곧 문졸들을 외촌의 저인으로 삼는다. 밥 한 상값이 50푼에 이르기도 하고 명령 한 번 전하는데 혹 수백 푼을 토색하기도 하며 보리와 벼를 추수할 때나 목화를 따는 시기에는 할아비와 할멈들이 석박 귀어나와 국어를 일삼고 다니는데 동령이라 칭하기도 하고 조곤이라 칭하기도 하고 나가세라 칭하기도 하며 마구 훔쳐서 끝없는 욕심을 채운다. 그리고 남방 여러 고을에는 또 근수조라는 것이 있어서 환자곡과 혼동하여 정상적인 조세로 삼는다. 또 군리, 풍약과 한패가 되어 군정을 농간하되 갓난애가 응애 소리를 내자마자 그의 이름을 군적에 올리고 늙은이라도 새로 거처를 정하면 그의 집을 적에 올리는데 수령은 깊숙이 들어 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요전, 창전, 세전, 군전을 성화같이 독촉하고 혹독하게 짜내어 당장에다 거두어 들인 뒤 이것으로 노름을 하거나 이자놀이를 하면서도 백성이 납세를 거부한다 하여 주첩을 속여 발부하고 포흠을 지고 도망가면 민간에서 다시 징수한다. 이것은 모두 저졸의 농간이다. 대체로 조세를 독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백성의 힘을 헤아려서 너그럽게 해주고 의리로 깨우치면 백성 중에 납세를 거부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수령은 이런 내용을 알아서 저조를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단지 풍약을 시켜서 납세를 독촉하게 해도 안 되지 않을 것이다. 포권이란 것은 이러하다. 관에서 백성을 부르면 누가 감히 거부하겠는가? 혹 소송하는 백성이 거짓 고소했거나 군리가 참소하면 수령은 그것을 믿고 얼른 자사를 보낸다. 홍첩이 마을에 이르게 될 경우 본래 예전이란 것이 있어 부자는 500전, 가난한 자는 200전을 내야 할 뿐더러 포졸이 포승으로 겁을 주므로 술을 거르고 돼지를 삶는 등 마치 난리를 만난 것처럼 온 마을이 소란스러워진다. 수령은 마땅히 이런 사정을 알아서 도적을 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졸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서도에는 보솔군이란 것이 있는데 200전을 징수하되 군병을 뽑는 일과 다름없이 하고 남방에는 계방촌이란 것이 있는데 해마다 1만 전을 징수하고 공부를 면제해준다. 백성이 피폐해지고 여기 괴로운 것은 모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수령이 이런 것을 없애려 하면 그들은 선뜻 신관 사또를 맞이할 때 입는 복장도 여기서 나오고 감사가 순찰할 때 제공하는 물자도 여기서 나오는데 만일 이 관례를 없앤다면 곧 공작 꼬리를 머리에 꽂을 수도 없고 까치 옷을 등에 걸칠 수도 없고 입영하는 병졸에게 닭고기를 먹일 수도 없고 출경하는 취수에게 말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하면 수령은 그 말을 믿고 방심해버려 이러한 폐단의 관례가 모두 30년 이래로 처음 생긴 것임을 알지 못한다. 아니, 30년 이전에는 신관이 부임할 수 없었고 감사는 순찰할 수 없었단 말인가. 보소를 모두 고루 시행하는 것은 그래도 가하거니와 계방은 피해가 많으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해 여러 고을에 있는 섬의 저리들은 침탈이 더욱 심하여 여러 가지 간계를 부림이 육지의 10배나 된다. 먼 지방을 회유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아니 되니 곱절의 힘을 기울여 살펴야 한다.
문졸에는 을에 도두라는 것이 있다. 대개 본청의 수입은 도두가 먹는데 많은 경우는 10만 전, 적은 경우는 5만 전이니 보솔전, 개방전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한 입으로 들어가고 차석 이하는 한 푼도 가지지 못한다. 전에 서도를 보고 지금 남방을 보니 다 같은 예였다. 곡산부에는 군수고가 있어 1년 수입이 2,000냥이었는데 그 절반을 도두가 독식하였다. 그런데 내가 그 법을 고쳐 문졸 30명에게 월급조로 2냥씩을 정해서 1년분 720냥을 쳐 균등 분배하게 하고 나머지 280냥은 도두의 녹봉으로 하게 하고서는 동령이니 조곤이니 하는 짓은 일체 엄금하였더니 환호성이 우레와 같았으며 모두 적절한 조치라고들 하였다. 지금 강진의 도두는 1년에 1,000냥을 먹는데 문졸의 수가 20명이 채 못되니 만약 한 사람에게 매월 3냥씩을 준다면 그 액수는 곡산의 경우와 같으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경우들에는 마땅히 이러한 방법을 써야 한다. 다산 필담에 이렇게 말했다. 문례가 구걸하는 명목은 매우 많다. 신정에는 떡국값을 요구하고 추석에는 묘소에 제사 지낼 제수를 구걸하며 망종에는 모맥을 구걸하는 일이 있고 상강에는 목면을 구걸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수령이 원행에서 돌아오면 노자를 추징하고 수령이 죄벌을 행하면 장위를 토색한다.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은 이루 다 기술할 수가 없다. 간사한 노파가 대리로 나가기도 하고 고용하는 직공이 나눠서 나가기도 하며 문을 부수고 집을 파괴하며 마음대로 약탈하니 백성들의 울부짖고 원통해하는 소리는 처참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수령은 부임 초에 마땅히 수리에게 물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이 일은 아무리 오랫동안 전해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엄금해야 한다. 그래도 만일 고치지 않을 때는 그 수리를 죄주면 더 이상 없는 징계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구걸은 대부분 두령이 독식하고 소소한 나졸들은 입도 못 댄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는데 그런 의례적인 구걸조차 금하면 어떻게 살겠는가 하지만 그는 문하에 있는 문졸들이 일정한 보수가 전혀 없는데 어찌해서 유독 한 사람만을 이렇게 살찌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만일 순번에 따라 도두로 차임될 자는 내가 채직되어 돌아갈 때 그대로 차임되도록 하되 이미 여러 번 도두를 지낸 자는 돌볼 필요가 없다. 관노의 농간질은 오직 창고에 있다. 그러나 아전이 있으니 폐해가 심하지 않으면 은혜로서 어루만지고 때로 지나친 것이나 막을 것이다. 여러 이속 중에 관노가 가장 고생한다. 신호는 장시간 뜰 위에 서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수노는 물건 사들이는 임무를 맡고 공노는 물건 제작을 맡는다. 그리고 구노는 말을 기르고 일산을 들며 방노는 방을 덮이고 뒷간일을 보살핀다. 수령이 행차하게 되면 여러 관노가 모두 따르는데 그 노고가 이와 같건만 그 노고를 보수하는 대상은 포노, 주노, 그리고 여러 모든 창고의 창노에 불과할 뿐이며 그 보수라는 것도 낙정미 몇 선뿐이니 어찌 딱하지 않은가. 그나마도 창노는 반드시 원정을 겸하는데 1년 동안 채소를 대느라 빚을 많이 지고 힘을 다한 뒤에야 이 창노 자리를 지키게 된다. 그러므로 관노를 거느리는 방법은 오직 잘 어루만져 두터운 은혜를 베풀 것이요
농간을 막는 것은 오직 창고지기의 일뿐이다. 그러나 음례는 여러 가지로 다르니 혹시 관노가 강성하여 간계를 지나치게 부릴 경우에는 엄중히 살피어 그들의 횡포를 막아야만 한다. 신호로서 간계를 지나치게 부리는 자는 혹 송사하러 온 백성이 관정에 있을 때 수령은 아무 말을 않는데도 제가 나서서 성내어 꾸짖고, 수령은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제가 나서서 고함을 지르고, 수령은 긴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제가 나서서 말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수령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나서서 요긴한 기미를 들추어내고, 수령은 명령하지 않은데도 나서서 큰 소리로 세차게 치라고 해서 백성의 비난을 사고 수령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이와 같은 자는 거듭 엄하게 약속할 것이며 약속을 범할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 순호는 저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관청의 구입을 빙자하여 헐값으로 빼앗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간계를 막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 공노는 노끈, 집신, 대그릇, 고리짝, 토기, 철기를 관장하는데 이것들을 절제 없이 사용하고서 반드시 추가 징수하기를 요청하니 절간이 조락되고 점촌이 폐허가 되는 것은 단연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식 이외에는 절대로 추가 징수하지 말고 혹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인첩을 분명히 내리면 공노의 농간이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 점촌에서는 혹 연례적으로 공노에게 사사로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할 필요가 없다. 포노, 원노의 폐단은 앞에 보인다. 창노가 말지를 농간하는 것은 반드시 엄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한 논술이 아래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제사나 잔치가 있으면 남은 음식을 관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먹이고 혹 추위와 굶주림이 심한 관노가 있거든 옷과 음식을 주어서 내 집 종처럼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어진 수령이다. 관노가 일시적으로 나를 상전이라 부르지만 은혜를 후하게 베풀지 않을 수 없다. 관가에는 때로 탐탁지 않은 재물이 생기는데 그것을 쓰자니 청렴치 못하고 그것을 버리자니 의롭지 못하다. 이 같은 재물은 이를 고되게 하고 보수가 없는 관노와 관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온당하다. 우속, 주세, 속공된 소나무, 도박의 벌금, 쇠가죽, 쇠힘줄, 쇠뿔의 각, 주인이 밝혀지지 않는 작물 등이 모두 이른바 탐탁지 않은 재물인 것이다. 관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생인데 일명 주탕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비자인데 일명 수급이라고도 한다. 기생은 가난하더라도 모두 예뻐해주는 자가 있으니 돌봐줄 것이 없다. 오직 음탕한 돈으로 수령 자신의 의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가하다. 가장 불쌍한 것은 얼굴이 추한 급비이다. 겨울에는 삼배옷을 입고 여름에는 무명옷을 입으며 머리는 쑥대강이같이 생겨가지고 밤에는 물을 깃고 새벽에는 밥을 짓느라 쉴 새 없이 분주하다. 수령이 이런 자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때로는 의복도 주고 곡식도 주며 그 지아비의 사정을 물어서 그 소원도 이루어주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정치를 잘하는 수령은 아전의 원망을 사게 마련이나 만일 삼반이 다 원망한다면 괴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강한 자에게는 원망을 사고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어질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매양 들을 때 이웃 고을 수령은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수천전을 기생에게 주고 기생은 그 돈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 돈의 절반만을 그 B에게 주면 뼈에 사무치는 은혜를 종신토록 잊지 못할 것이며 저 이웃 고울 수령은 음탕하다는 소문이 나고 나는 인자하다는 소문이 날 터이니 그 이해가 어떠하겠는가. 채직되어 돌아가는 날 성 남문 밖에서 기생은 시원해하는 생각에서 좋아라 웃고 급비는 섭섭해하는 뜻에서 눈물 흘려 울어야 어진 수령이라 할 수 있다. 예안장 한광전은 일찍이 여러 고을 수령을 지냈는데 박노와 급비에게 은혜와 사랑을 유난히 베풀었으므로 그가 채직되어 돌아가던 날 그들이 목매도록 슬피 울었던 것이다. 음탕한 여자를 속공하는 법은 법전에도 보이지 않고 대명률에도 보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음탕한 부인이 음란한 행동을 하여 그 남편이 잡아다가 속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그를 속공하였는데 요즘에는 수령이 법을 무시하여 대체로 촌백성이 아내를 잃고 와서 호소하여 잡힌 뒤에 다시 그 여자와 살겠다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속공하고 심한 경우에는 마을에서 몰래 간통한 자를 관비나 기생들을 시켜 밀고 하게 해서 강제로 속공하여 관비를 삼으니 허실이 엇갈려서 원통한 자가 또한 많다. 이것은 대개 예쁘장한 관기는 수령이 하나씩 데리고 가서 관적에 기록된 기생의 날로 줄어들자 이들로서 채우기 때문이다. 또 대명률을 상고하면 무릇 양인의 딸을 사서 창기로 만드는 자에 대한 율례가 지극히 엄하다. 그런데 수령이 이미 데려가서 그 대신 관비가 될 자는 양인의 딸을 사서 창기로 삼지 않고서는 구할 길이 없다면 속비 대구의 법이 저 대명률의 율례와 서로 모순되니 시행할 수 없다. 대체로 속공된 여비가 한번 관적에 오르면 그 자녀들까지도 모두 공천으로 삼으니 어진 사람의 정사에서 가벼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거나 음탕한 여자가 속공하기를 지원한 것이 아니면 속공해서는 안 된다. 대전통편에 강도의 아내와 딸은 속공하여 관비로 삼는다라는 조문이 있으나 이 법이 근래에 사용되지 않으니 이는 모두 사대부들이 법전을 읽지 않는 까닭이다. 주례를 상고하면 사려는 도적 다스리는 일을 관장하여 도적에 연좌되어 노가 된 자로서 남자는 죄례에 소속시키고 여자는 용고에 소속시킨다 하였으니 이 법은 본래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마땅히 익혀서 행해야 할 것이다. 시동은 잘 어루만져 기르고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려야 하나 이미 장성한 자는 아전처럼 단속해야 한다. 시동이란 통인인데 혹은 지인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농간질은 위조문서의 도장을 훔쳐 찍고 과강에서 공첩을 훔쳐내고 시장에서 방권을 바꾸는 것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수령의 동정을 살펴서 밖에 퍼뜨리고 유언을 교묘하게 꾸며서 참소하니 어리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린 시동의 죄는 매 때리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곤장치기를 좋아하니 크게 옳지 못하다. 통인 중에 큰 자는 지통통인이라 하는데 절에서 매월 바치는 지물을 반드시 퇴짜를 놓아 제 위엄을 세우려고 하니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청현의 수석 통인이 지승을 곤장쳐서 죽이고 거만에는 결곤을 그릇 절곤으로 썼기 때문에 옥사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했는데 연암 박지원은 그 조사 보고에서 결과 절의 음을 통용하는 것은 상한의 관습이요 곤과 곤을 잘못 읽는 것은 무식한 소치이다 하였으므로 옥사의 진상이 드디어 밝혀졌으니
이것으로 보면 이들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2전 6조 제3조 용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인재를 잘 임용하는 데 달렸으니 군현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사람을 쓰는 일은 나라와 다르지 않다. 자유가 무성의 원이 되었을 때 공자가 인재를 얻었는가 하고 물으니 자유가 담대 멸명이란 자가 있는데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사가 아니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담대 씨를 그저 읍중의 민간으로만 여기나 그렇지 않은 듯하다. 자유가 담대를 얻어서 보좌관으로 삼은 것은 마치 후세의 주부와 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향승과 같은 것이므로 공자가 인재를 얻었느냐고 물었고 자유가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읍중의 민간 중에서 어진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고 보면 응당 인재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칭찬해주는 말도 살을 끊고 공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불과했을 것이다. 지름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현문이나 옆길을 경유하여 관부를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사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나라의 일과 백성의 일로만 들어와서 의논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향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향정의 직책을 맡기려 하는 자는 마땅히 이 글을 숙독해야 한다. 중궁이 계시의 가신이 되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일에 힘쓰게 하였다. 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어진 사람 등용하는 것을 근무로 삼아야 한다. 치도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 소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향승, 군교 등 여러 이서에서부터 풍헌, 약정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인재를 얻는 데 힘써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복자천이 선보를 다스릴 때 스승으로 섬기는 자도 있고 벗으로 사귀는 자도 있고 부리는 자도 있었으므로 검은 고나 타고 당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선보는 다스려졌다. 무마기 역시 선보를 다스렸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등 밤낮 쉴 새 없이 몸소 일을 했는데 선보가 또한 다스려졌다. 무마기가 그 까닭을 묻자 복자천은 말하자면 나는 사람에게 맡겼고 그대는 노력에 맡긴 것이니 노력에 맡기면 고생스럽고 사람에게 맡기면 편안한 것이다 하였다. 향승은 현령의 보좌관이다. 반드시 한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골라서 그 직책에 있게 해야 한다. 성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수령을 보조하는 직임에 좌수, 별감이란 것이 있는데 이를 향소라 한다. 처음 법을 마련한 취지는 역시 좋은 것이었다. 옛날에는 향소가 있고 또 경소도 있었는데 경소는 그 고을 출신으로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가려서 고을 일을 반드시 돕고 주선하게 하였다. 경소라는 이름은 미암일기에 보이고 하담록에도 세종대왕은 충녕대군으로 있을 때 함흥경제소를 맡았다 하였고 또 송화잡록에도 동네 부사가 향소를 처벌하려고 경소에 공문을 보내 그 직임을 갈아주기를 청하였다. 그때 문익공 정광필이 경소 당상이로 있었다 했다. 그 당시는 향소가 과오를 범해도 수령이 감히 마음대로 바꾸거나 경솔히 벌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만일 옛날 제도를 다시 닦아서 써
그들의 재주와 기국을 시험하고 발탁하는 길을 연다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지금에는 오직 안동부만이 사대부가 아직도 향소가 되고 있다. 선조 말년에 어느 서원의 원장인 이모가 안동 좌수의 수망에 오르고 승지 김한동은 이미 전라감사를 지냈는데도 부망에 올랐으니 이것이 옛 법인 것이다. 옛날에는 팔도가 모두 그러했는데 후에 점차로 무너지고 오직 안동만이 아직도 옛 법을 지키고 있다. 안동이 홀로 창작한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 대체로 수령의 직책에는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 한 사람이 횡포하면 만 백성의 목숨이 위태하다. 그러므로 감사가 그를 살피게 하고 도사가 그를 감독하게 하고 명사를 택하여 향소에 앉히고 대신을 명하여 경소에 있게 해서 서로 연결 견제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행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충녕대군은 그 본향이 함흥이고 문익공 정광필은 본관이 동래이다. 지금 경소법은 다시 복구할 수 없더라도 향소에 반드시 명사 쓰기를 안동의 제도와 같이 해야 할 것이나 조정의 명령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우석이 안동 부사가 되었다. 예부터 향임의 선택을 중히 여겨왔으나 중세에 와서 점점 가볍게 여겨졌는데 공이 안동부에 부임하여 학봉 김성일의 손자 규가 평소 향중의 신망을 입고 있음을 듣고 그를 좌수에 임명하였다. 그때 규는 나이 70여 세였으나 곧 나아가 부사를 뵙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우리 성주의 정사가 깨끗하여 실로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어찌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것은 연암태수 종자와 남양태수 성진이 범맹박과 잠공효로 하여금 고울정사에 즐거이 참여하게 하던 격이니 공의 정치 수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좌수는 빈석의 우두머리니 진실로 옳은 인재를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부임한 지 한 달이 넘고 난 후에 현재 있는 좌수가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 같으면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향중에서 신망이 높은 자로 대체하도록 할 것이다. 명령을 내리기를 일찍이 향임을 지내고도 아직 수임을 지내지 못한 자는 내일 모두 나와서 대기하라 하여 그들이 오면 정당에서 만나보고 그들에게 본관이 일찍이 좌수를 지낸 자 중에서 새로 좌수를 임명하려 하니 그대들은 떠들지 말고 문의하지도 말고 엄숙히 입을 다물고 각자 권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 이에 한 장의 종이에 일찍이 좌수를 지낸 자들의 이름을 쭉 적고 차례로 권점하게 한 다음 그 중에서 권점을 많이 받은 자를 좌수로 임명하고 차점자를 부승에 임명했다가 자리가 비면 대체한다. 좌수는 향대승이라 부르는 것이 좋고 별감은 좌부승, 우부승이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그들에게 모두 종사랑의 품계를 주고 매년 공적을 평가하여 감사와 어사로 하여금 식년에 각각 9명씩을 추천하게 해서 그 중에서 3명을 뽑아 경관을 준다면 명예와 행실을 연마하는 자가 반드시 그 속에서 점차 나올 것이다. 이것은 조정에서 강구해야 할 일이다. 황해도, 평안도, 오영장의 중군들도 모두 수령과 같이 고과하는데 향관만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북사에 이렇게 말했다. 육발이 상주 자사로 있을 때 어진 덕행이 있는 노인 10명을 예로 대우하여 정사를 자문하고 십선이라 불렀다. 그리고 간사한 일을 들추어내고 숨은 부정을 적발하였으므로 겁탈하고 도둑질하는 자가 없어졌다.
완평 이원익이 안주 목사로 있을 때 정치 행적이 제일 같다. 사람들이 정치의 요지를 물으니 공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올바른 사람 하나를 얻어 좌수로 삼고 모든 일을 그에게 물어서 행했다. 내가 무엇을 했겠는가? 그저 응낙만 했을 뿐이다. 좌우 별감은 수석의 다음이니 또한 올바른 인재를 얻어서 모든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 정요에 이렇게 말했다. 좌수는 이방과 병방의 직무를 관장하고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 직무를 관장하고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상고하건대 이것은 곧 여러 도에서 통행되는 읍례이다. 서도의 큰 고을에는 또 혹, 예방, 병방이란 이름이 있고 창감, 고감 등이 있어 인원수가 10명에 이르기도 하니 6명의 인원을 6방으로 나누어 임명하고는 좌수는 2방의 우두머리가 되고 창감은 호방을 겸하고 좌별감은 예방을 맡고 군창감은 병방을 겸하고 우별감은 형방을 맡고 고감은 공방을 겸하게끔 직책을 나누어 주어 각각 맡아 관리하게 한 다음 6방의 문서는 모두 이들의 서명을 받아서 농간질하는 일이 있을 경우 허물을 나누어지게 하면 채모가 엄정해서 오늘날과 같이 난잡하지 않을 것이다. 녹봉이 많은 인원을 먹일 수 없는 작은 고을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치현결에 이렇게 말했다. 향승과 향감은 반드시 올바른 인재를 택해야 할 것이니 현재 향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 3명씩을 추천하게 한 다음 그 추천 명단을 향교에 제시하여 권점하게 해서 그 다수 득점자를 취해야 한다. 상산록에 이렇게 말했다. 한 향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군소가 있게 마련이니 그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옳은 인재를 얻을 수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말솜씨를 들으며 어리석은지 슬기로운지를 분별하고 충성스러운가 간사한가를 구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가지고 향원들에게도 물어보고 향교 유생에게도 물어보고 해서 이리저리 확증을 얻으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인재를 얻음에 따라 한 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으로 메워나간다. 이렇게 한 달에 몇 사람씩 쓰게 된다면 반년도 채 못 가서 향청, 무청, 풍헌, 전감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한 고을의 신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다. 고지주는 진사 출신으로 여러 관직을 거쳐 비현령에 보임되었는데 승, 위들의 녹봉이 박한 것을 염려하여 자기 수입을 골고루 나누어 주니 정치 교화가 잘 행해졌던 것이다. 한 황이 오랫동안 양절 지방에 있었는데 각기 장점을 취하여 여러 보좌관들을 임용하니 올바른 인재를 얻지 못한 적이 없었다. 언젠가 하루는 옛 친구의 아들이 찾아와 뵙는데 한 황은 그 능한 점을 살폈으나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연회를 베풀어 주었더니 그는 연회가 끝날 때까지 좌우를 둘러보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창고의 문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사람은 종일토록 꼿꼿이 앉아 있었으므로 이졸들 중에 감히 망령되이 창고에 드나드는 자가 없었다. 그 장점만 취한다면 세상에 버릴 물건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쓰는 방법이다.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그냥 자리나 채워둘 뿐이지 모든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황폐는 영천을 다스릴 때 장리를 성취시키거나 또는 안전하게 하는 일에 힘썼다.
장리 허승이 늙어 귀까지 어둡자 도구가 그를 내쫓자고 아뢰므로 황폐는 허승은 청렴한 관리이다. 비록 늙었지만 아직도 절하고 일어서고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고 할 수 있는데 귀 어두운 것이 무슨 상관이냐. 잘 도와주어라 하였다.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묻자 황폐는 장리를 자주 바꾸면 전임자를 보내고 신임자를 맞이하는 비용이 들 뿐더러 간사한 아전들이 그 기회를 타서 장부를 없애고 재물을 도둑질하여 공사간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이 난다. 그리고 또 바꾼 새 장리가 반드시 더 어질 리 없거니와 혹 전 장리보다 못할 수도 있다. 무릇 치도에 있어서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해야 할 뿐이다 하였다. 상산록에 이렇게 말했다. 수령의 권한도 태장 50도의 한도 내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데에 불과한데 요즘 법도와 기강이 해이해져 향청, 이청에서 태장을 무수히 때리고 군관, 장관은 곤장을 수없이 사용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수령은 마땅히 그들과 사사로이 약속하기를 향청에서는 태장 10도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도 은민에게만 한다. 이청에서도 태장 10도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도 관속에게만 한다. 군관이나 장관은 곤장이 3도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도 졸도에게만 한다. 라고 하고는 그 규칙을 범한 자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수령으로서 일에 박지 못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자는 정사를 향청에 위임하여 군역에 관한 송사나 부세에 관한 송사 등을 모두 사품하게 하는데 그러면 좌수는 이속들과 짜고 농간을 부려 뇌물을 받고 사정을 쓰기도 하고 혹은 간사한 자를 숨겨주고 정직한 자를 무고하기도 한다. 좌수의 권한이 한 고을에서 큰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사품이란 두 글자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꼭 물어보아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곧장 면전에 불러서 물어야 한다. 백성의 뜰에 엎드려 있으니 대답을 듣다가 만일 의심스러운 일이 있거든 백성 스스로가 변명하게 하면 그 일은 쉽게 조사될 것이요 백성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매양 보면 간사한 향임은 군역에 관한 송사가 있을 때 사품이란 제사를 얻으면 소송하는 백성에게 뇌물 수천 전을 받고 1000명에서 제외해주나 군리가 먹은 것이 양에 차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딴 사람을 대신 1000명에 넣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포를 징수하는 달이 되면 간사한 향임은 스스로 쌀과 배를 준비해서 군리에게 준다. 그러다가 2년 후에는 도로 그 백성에게서 징수하게 되니 본래 뇌물은 수천 전인데 도로 토해낸 것은 400전일 뿐이다. 그래서 그 백성이 깜짝 놀라 호소하면 간사한 향임과 교활한 아전이 서로 미루고 그 백성이 수령에게 제소하려 하면 호랑이 같은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으므로 맥없이 돌아가고 만다. 이 같은 것은 향리에 항상 있는 일이다. 수령이 만일 이런 사정을 안다면 사품이란 두 글자를 과연 입에서 낼 수 있겠는가? 대범 수령 노릇을 잘 하는 경우에는 좌수가 한적함을 견디지 못하여 장기와 바둑으로 소일하거나 기지개를 켜며 낮잠을 자게 된다. 그러다가 열흘이 지나면 갑자기 말미를 청하고 한 달이 지나면 갈아주기를 빌게 된다. 이렇게 좌수를 무료하게 만들어야만 현명한 수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차기 전에는 갈아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예모를 너무 태만하게 해서는 마땅치 않으니 무릇 죄가가 있으면 타일러서 물러나게 해야 하고 큰 죄가 있으면 먼저 그 직을 갈고 나서 잡아들이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렇지만 형벌은 반드시 가명에 보고하고 매질을 경솔히 하지 말아서 그의 채모를 존중하고 염치를 독려해야 한다. 난잡하게 매질을 해놓고 다시 공무를 보게 해서 예속을 흐리게 한 것은 마땅치 않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못하고 간쟁을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살피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다산 필담에 이렇게 말했다. 현령은 지위가 비록 낮으나 임금의 규모가 있으니 아첨을 힘써 물리치고 간언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일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전과 노예는 지체가 낮으니 간쟁을 감히 못하거니와 아첨 부리기도 또한 불편한 입장이고 오직 향승이나 수교의 무리들만이 수령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대로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첨으로 비위를 맞추어 수령을 악으로 인도한다. 수령에 대한 비방이 들끓어도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 하고 수령이 파직될 기미가 있는데도 오히려 오래 재직할 것이니 염려할 것 없다 한다. 그러면 수령은 기뻐서 이 사람만이 충성스럽다고 여기고 가명의 공문이 이미 도착해 있는 줄을 모른다. 조사를 당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제까지 면전에서 아첨하던 자는 스스로 나서서 부정의 증인이 되어 자잘한 잘못까지도 들추어내지만 그래도 혹 참고 잘못을 덮어주는 자는 바로 전날 귀찮게 간쟁했던 사람일 것이다. 수령된 자는 반드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동회는 낭야 고막 사람이다. 어릴 때 주군의 관리가 되었는데 사도인 양사가 그가 청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썼다. 양사가 탄핵을 받아 면직당하게 되자 부하 관리들은 모두 직책을 팽개치고 떠나버렸는데 동회만은 홀로 대궐에 들어가서 간쟁하였다. 그래서 일이 잘 처리되자 다른 관리들은 모두 관부로 되돌아왔지만 동회는 장책을 짚고 떠나버렸으므로 논자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장락 진희영은 과주 호조로 있을 때 세관 중에 청렴하지 못한 자가 있자 동료들은 이를 갈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나 호조만은 자주 대의로서 타일러 그가 혹 개전할 것을 바라다가 결국 틈이 생겼다. 뒤에 그 세관이 임기가 차서 장차 떠나려 하자 청리가 탐묵장을 가지고 군으로 가서 행장 상자에는 각각 자호가 매겨져 있는데 아무 자호의 상자에는 모두 금이 들어있다 하였다. 군에서 그 일을 호조에 부탁하여 조사하도록 하자 호조는 명령을 받고 언짢게 여기면서 그가 재직할 때 징계하지 못하여 간흉한 짓을 하게 두고서 지금 떠나려 하자 교묘한 말로 해치려 하니 옳은 일인가 하고 사람을 보내서 세관에게 몰래 알려주었다. 그래서 세관은 그 자호를 바꾸어 순서를 어지럽혔으므로 드디어 무사하게 되었다. 막속에게도 신도가 있다. 무릇 신하로서 간쟁할 수 있는 자는 그 군주를 배반하지 않는다. 남의 윗사람 된 자는 마땅히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한다. 풍헌, 약정은 모두 향승이 추천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추천한 향승은 그 자첩을 회수해야 한다. 대저 향청에 차임하는 일은 오직 뇌물로서만 한다. 뇌물을 바치고 차임되기를 도모하는 자는 필시 간사한 백성이다. 농사를 폐기하고 술 먹기를 업으로 삼으며 성부에 출입하면서 단연간 농간질하여 백성의 좀이 된 자이다. 매양 풍헌과 약정을 차임할 때는 향승에게
성심을 다해서 사람을 택하라. 추천된 사람이 올바른 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관은 마땅히 차첩을 회수하리라 하고 단단히 타이른다. 이처럼 타일렀는데도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추천한 향승이 있으면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 시골의 천민들은 흔히 풍헌을 화려한 직책인 양 여긴다. 새로 차임된 자가 파면을 당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차첩을 회수하지 않으면 뇌물을 토해내지 않는다. 수령의 명령이 아무리 엄하더라도 끝내 옳은 사람을 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차첩을 회수하는 것이 옳은 사람을 택하는 묘법인 것이다. 풍헌은 혹 존위라고도 칭한다. 음례가 여러 가지로 달라서 군보의 첨정을 풍헌이 하기도 하고 혹은 약정이 하기도 한다. 대체로 첨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마을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실컷 토색질을 한다. 어린애가 태어나기 바쁘게 그의 이름을 벌써 군적에 기록하고 꼽추가 새로 와서 살면 먼저 그 파기를 작성한다. 마땅히 별도로 염탐하여 그 실상을 잡아내어 법대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또 이들은 군전과 부전으로 모두 제 사복을 채우고 포흠진 것이 이미 무거우면 재차 민간에서 징수하는데 그 액수는 1년에 수만 전이 못 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간악한 향임과 교활한 아전이 함께 농간질하여 그 작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풍헌과 약정을 차출하는 날 좌수와 굴리를 불러서 약속하기를 이 사람이 포흠을 지면 좌수에게는 잘못 천거한 허물이 있고 군리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으므로 두 사람이 당연히 그 포흠을 보충하게 할 것이다. 나는 시건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백성에게 재차 징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다. 거듭 되풀이한 뒤에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 약속대로 시행해야 한다. 남쪽 지방에는 또 이른바 연분별 유사라는 것이 있어 전결을 관장하고 수단별 유사라는 것이 있어 호적을 관장하며 황해도 평안도에는 향장과 방유사라는 것이 있고 또 남쪽 지방에는 집강과 계유사라는 것이 있는데 세세한 그 명목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여하간 한 명목만 가지면 모두가 잔약한 백성을 침학하고 마을에 해를 끼치게 되니 없앨 만한 것은 없애고 그대로 둘 만한 것은 올바른 인재를 골라서 맡기고 그 공과 죄를 따져야 한다. 대체로 정치의 도리는 올바른 인재를 얻는 데에 있다. 비록 동리에서 일을 보는 말단 소임일지라도 반드시 현명한 사람을 뽑아 쓰기를 노력해서 맑고 정돈되어 당우 3대의 기상이 있게 해야 어진 수령인 것이다. 이 방법으로 확대해 나아가면 천하와 국가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